안녕하세요. 파워1벌입니다. 지난 1월 28일 10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4분기 특별 배당 성격의 배당 실지와 3년 내 M&A를 진행한다는 뉴스입니다. 실적 발표 전 배당에 관해 말해주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4분기 분기 배당금과 추가로 특별 배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8년에서 20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자녀 재원이 발생하여 특별 배당금 성격의 1,578원을 더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통주 기준 354원 더하기 1,587원 해서 1,932원을, 우선주 기준 355원 더하기 1,587원 해서 1,934원을 배당한다고 합니다. 향후 배당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배당 규모를 기존 9.6조에서 9.8조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분기 배당 기준 354원에서 361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간 프리캐시플로우 실적 공유 및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 발생할 경우 조기 환원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3년간 배당금이 360원이라면 연 1,440원으로 영상을 찍는 1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경우 1.75%, 그리고 삼성전자 우의 경우 1.96% 정도입니다. 3%로 맞췄으면 개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여유는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을 1년 단위로 이번에 받는 수준으로 받는다면 1,587원을 3으로 나누어 연간 529원을 더 배당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경우 2.4%, 그리고 우선주의 경우 2.7% 정도의 배당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61.55조 원으로 지난 3분기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는 많은 매출액이네요. 달러 약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년 들어 5조 원 이상이고 4분기의 경우 5.22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9.05조 원이고 순이익은 6.61조 원, 전분기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19년 4분기에 보다는 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입니다. 디바이스 솔루션스 DS의 경우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달러 약세 및 신규 팹 초기 비용으로 실적이 하락되었다고 하고, SLSI 파운드리 경우 주문은 증가했으나 달러 약세로 실적이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소형은 고객 수요 강세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었고, 대형의 경우 평균 판가 상승으로 적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21년 1분기의 경우 메모리의 경우 5G 모바일 데이터 센터 수요에도 불구하고 신규 팹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SLSI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보급으로 SoC, CIS, DDI 공급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파운드리의 경우 EUV 5나노 SoC 및 8나노 고성능 컴퓨팅 칩 양산 확대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소형 고객사의 OLED 채용 모델이 증가로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AP칩 중 5나노로 양산 중인 칩은 엑시노스 1080과 엑시노스 2100입니다. 엑시노스 1080의 경우 CPU 코어가 ARM 코어텍스 A78 2.8GHz 1개와 ARM 코어텍스 A78 2.6GHz 3개, ARM 코어텍스 A55 2.0GHz 4개가 있고, GPU의 경우 말리 G7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테라플롭스 N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보 X60 프로 모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노 AP인 엑시노스 2100의 경우는 갤럭시 S21에 들어가고, CPU 코어로는 ARM 코어텍스 X1 1개와 ARM 코어텍스 A78 3개, 그리고 ARM 코어텍스 A55 4개가 들어갑니다. GPU로는 ARM의 말리 G78이 들어갑니다. NPU의 경우 26테라플롭스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2100 발표 때 GPU를 AMD와 협업할 수 있다고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AMD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를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 나온다는 루머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스 CE 부분입니다. TV의 경우 원가 상승으로 전분기보다는 감소하였지만 비대면 판매를 통해 QLED 초대형 TV, 라이프스타일 TV 등 프리미엄 제품이 확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DA의 경우 비스포크 그랑데 AI 프리미엄 판매로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1년 1분기에는 TV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해서 판매 기회를 창출하고 네오 QLED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DA의 경우도 신제품 출시 및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팔겠다고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TV 같은 경우 잠시 보겠습니다. 기존 TV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디자인한 현대적인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하나의 가구처럼 세리프 TV 컨텐츠가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전환되면 TV 화면도 가로로 회전시켜 기존 TV와 같은 시청 경험이 가능한 세로 실내 생활 공간을 놓고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TV 테라스, 벽에 걸었을 때 액자가 되는 우아한 TV를 상상하며 디자인한 프레임, 레이저빔의 새로운 기존 4K 화질의 초대형 화면 프리미어 TV 등이 있습니다. 네오 QLED TV의 경우 퀀텀 미니 LED 적용으로 LED 소자 대비 40분의 1 크기라고 하고 퀀텀 매트릭스 테크놀로지로 백라이트로 사용되는 퀀텀 미리 LED의 밝기를 12비트 4096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로컬 디밍 구역을 정교하게 조절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오 퀀텀 프로세서로 16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된 학습형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새롭게 적용해 입력되는 영상의 화질에 관계없이 8K와 4K를 해상도를 각각 최고 수준으로 구현한 TV라고 합니다. ITN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IM 부분은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S21 출시로 1분기 개선을 예상하고 21년 내에는 폴더블 폰을 대중화하여 실적을 개선시키고 중저가 5G 교체 수요를 흡수하여 실적을 개선시킬 거라고 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의 전문가급 퀄리티의 카메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갖춘 S21을 1월 29일 전세계 60개국에 공식 출시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어 삼성전자의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개한 프리미엄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5G와 갤럭시 Z 폴더 2 등의 다양한 폴더블 폰을 출시하였는데 2021년 중에 대중화해서 실적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중저가형 폴더블 폰이 출시되어 대중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하만의 경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콕핏 2021입니다.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이제 차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QLED, OLED, 마이크로 LED, 모니터링 시스템, 5G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에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순현금 현황을 보면 20년 4분기 말 기준 104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3년 내에 M&A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부분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덜란드 NXP가 1위, 독일 인피니온, 일본 르네사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유럽 ST 마이크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기업을 M&A 할까요? NXP의 경우 지난 2016년 퀄컴이 NXP 인수가로 제시한 금액은 무려 50조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절정에 치닫고 중국 규제 당국에서 퀄컴의 NXP 인수를 불허함에 따라 포기하였습니다. 삼성의 NXP 인수 루머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인수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전문가들이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을 인수하던 시너지를 내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